자,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바빠가지고 이동하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음질이 좋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상 자주 올리잖아요, 그쵸? 자, 미국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퍼블릭 P-U-B-L-I-C 뜻이 뭐죠? 퍼블릭 공공의라는 뜻입니다. 자, 프라이빗 P-R-I-V-A-T-E 프라이빗. 자, 사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사적인. 자, 요 뜻인데, 자, 요거의 개념을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처음 미국을 온 2008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대도시에서 석사과정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랑 공원을 산책하다가 와이프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앞 갔어요. 화장실 갔는데 와이프가 그 공원 앞에 있는 화장실 갔다 오고 기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받았던 충격을 와이프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변기 보면은, 양변기 보면은 이렇게 엉덩이를 걸치고 앉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거기에 운동화 신발 자국 있다는 거죠. 흙이 묻은. 그 얘기는 그 양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볼일을 본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서 그 더러운 발을 남의 엉덩이 되는 거기다가 다리를 대고 싼 거라는 거죠. 용변을 본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안에 온갖 그 소변이 막 튀어 있고 휴지가 막 널브러져 있고 막 바닥에 너무 더러워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여자 화장실만 그럴까? 저도 가봤는데 남자 화장실도 아주 심각한 그 상태였어요.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장실 더러운가? 그래서 저는 이제 2008년에 와이프랑 저랑 처음 경험했던 미국인 그 결론 내린 거는 미국인들은 더럽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미국인들 진짜 더럽다. 공원 화장실이, 한국은 공원 화장실 하면 되게 깨끗합니다. 되게 깨끗합니다. 웬만하면 물론 한국 화장실도 물론 냄새나고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어도 한국의 공원 산책하다 들어간 화장실은 그 변기에 발자국이 찍혀 있거나 막 소변이 온 바닥에 튀어 있거나 휴지가 막 이렇게 딱딱한 휴지가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진 않잖아요. 정말 멘탈에 충격을 받았어요. 남자 화장실도 그렇고 와이프의 말에 의하면 여자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당분간 그 와이프가 화장실을 못 가는 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놀러 가거나 어디 뭐 공원 가거나 미술관 가거나 어디 뭐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와이프가 항상 가기 직전에 집에서 그 웬만한 그 용변을 다 보고, 그리고 밖에서 물 한 모금 안 마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왜냐면 짜증나니까. 그래도 남자는 그래도 소변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밖에서 물은 마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둘 다 나가기 전에 항상 화장실 쓰고 나갔다는 거죠. 굉장히 더러운 미국의 화장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또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하철을 타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많이 다녔어요.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그 제 앞에 앉았던 어떤 인간이 지하철에서 해바라기 씨를 먹는 거예요. 그 해바라기 씨 뭔지 알아요? 그 해바라기 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미국에서 많이 파는 과자인데 진짜 그 생 해바라기 씨를 쪄가지고 거기다가 뭐 후추나 뭐 양념 쳐가지고 파는 과자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뭐 이렇게 약간 호두 까먹듯이 그 미국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간식이에요, 해바라기 씨. 근데 지하철 탔는데 제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 해바라기 씨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하철에서 간식 먹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해바라기 씨를 먹고
껍데기를 그 자리에서 바닥에 퇴 하고 뱉는 거야. 그러더니 한 30분 타고 가는데 계속 먹으니까 그 사람이 내렸는데 자기 발밑에 해바라기 씨가 한 주먹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거야. 너무 충격이었어요. 인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 미국의 또 이 분위기상 또 어떤 특정 인종이 막 더럽다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미국에서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랩에 그 밤에 좀 이렇게 실험을 좀 늦게 하고 늦게 온 날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제가 미국인들은 이제 한 5시 전에 다 집에 가는데 저는 이제 그때 첫 학기였고 그때 미국 분위기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해야 첫 학기 지나고 학점을 잘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 학기 오기 전에 그 장학금을, 전액장학금을 어떻게 펀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감이 없으니까 첫 학기에는 집에 가는 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랩에 있다가 집에 갔어요. 미국 처음 왔을 땐 저도 막 그렇게 한국식으로 막 이렇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늦게까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밤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그 밤이 되면은 이 미국의 지하철은 평범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낮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는 이렇게 평범한 회사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하철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밤이 되면은 어두워지면은 지하철을 타는 평범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밤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홈리스들이 오는 거야. 그 한국의 약간 서울역의 그런 서울역 앞에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막 밤 되면은 이제 신문지 깔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딱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머리 안 감은 헤어스타일에 몇 달 안 빤 옷 같은 그런 거 하신 분들이 이게 쭉 오는데 미국은 밤에 이제 지하철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개차이고 넘어가지고. 근데 한국 같으면 그 역무원이 저녁에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런 홈리스 분들이 역 앞에 혹은 역 그 셔터문 닫기 전에 그 앞에까지는 있지만 밤에 이렇게 열차 안으로 막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 안이 따뜻하니까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저는 지하철 타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탔는데 홈리스로 만석인 거예요. 그래서 홈리스로 만석이고 거기서 다 졸고 있는 거야. 막 뭐 술에 취했는지 뭔가 마약에 쪄들는지 뭔가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제 지하철을 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이게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공중교통, 대중교통을 말하는데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공중 화장실, 퍼블릭 레스트룸 혹은 퍼블릭 바스룸. 이 퍼블릭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모두가 쓰는 거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게 퍼블릭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프라이빗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특정한 사람들. 자, 돈을 내고 멤버십이 있는 곳만 가는 곳이에요. 자, 이제부터 프라이빗 개념이 뭔지 알려줄게요. 저희 와이프랑 저랑 그 해변에서 이렇게 막 산책하고 막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둘 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그 대도시에 해변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혹은 주말에 와이프랑 해변가에 이렇게 둘이 손잡고 막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드라마 같은데 미국 드라마 보면 해변가가 막 멋지고 막 이렇게 막 수영복 입거나 막 비키니 입은 사람들이 막 서핑하고 막 되게 그 멋진 그 미국의 바닷가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드라마나 그 영화에서 그렇게 봤는데 그 미국의
그 바닷가 해변을 갔는데 쓰레기가 막 이렇게 라면 먹다가 그대로 버리고 가고, 막 커피 먹고 그대로 버리고 가고, 이렇게 음식 오물 막 똥 막 정말 너무 더러운 거. 이게 미국이야 할 정도로, 이게 어디 후진국의 어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미국이라고? 이게 믿기지 않을 만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바닷가의 모습에. 그래서 다른 바닷가 가자 해가지고 저희가 또 막 검색해가지고 다른 바닷가를 찾았어요. 갔는데 그 바닷가는 10,000원도 아니야. 그 바닷가는 입장할 때 $1를 받는 거예요. $1. 1,000원이죠, 1,000원. $1를 받는 바닷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문 앞에 수위가 있고 그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그래서 차 타고 들어가서 그 $1를 내면은 그 수위 아저씨가 $1를 받고 차단기를 올려줘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자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 제가 영화에서 봤던 그 미국의 멋진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 깨끗하고 정말 쓰레기 하나 없고 아주 그냥 쾌적하게, 사람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쾌적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와이프랑 둘이 손잡고 막 다니고 그 멋진 바닷가의 뷰를 즐기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멋졌어요. 자,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한번 갔다 온 뒤로 와이프가 이렇게 저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앞으로 어디 갈 때는 항상 입장료를 받는지 그거를 체크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은 가지 말자, 입장료를 받는 곳에 가자 라고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빗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회사가 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해변가를. 그래서 그 돈을 내고 입장권 티켓을 끊지 않으면 바닷가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는 그 공공재라고 생각하잖아요, 흔히 우리는. 한국도 보면은 계곡 같은데 그냥 자연인데 자연에 돈을 내냐 하면서 가끔 한국에서 이렇게 자리값 받는 데 있으면 막 욕먹잖아요. 지 것도 아니면서 막.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회사가 있는 거예요. 회사가 어떤 바닷가 이런 데를 땅을 다 산 다음에 그 회사 소유예요. 회사에서 청소부를 고용해서 깔끔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으로, 그 대가로 그 바닷가에 들어갈 때 $1씩 내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에요. $1 그렇게 내는 겁니다.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미국은. 이게 프라이빗 비치의 개념이에요. 퍼블릭 비치는 이 모두의 것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원에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화장실은 너무 더럽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퍼블릭과 프라이빗 개념을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근데 한국은 별로 안 납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었거든요. 한국 최고의 대기업의 화장실이나 그 한국의 지하철역 화장실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이나 대기업의 화장실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에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은 높은 스탠다드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한국만큼 깨끗해요. 한국보다 더 깨끗합니다. 프라이빗은 진짜 깨끗합니다. 근데 퍼블릭은 정말 더럽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꼭 아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개념이 들어가면은 미국에서는 질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퍼블릭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는 미국에서 매우 수준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 있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퍼블릭을 안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퍼블릭 여기를 안 가요. 퍼블릭하게 뭔가 할 수 있는데 잘 안 갑니다.
프라이빗으로 가요. 항상. 그러니까 멤버십을 끊고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공원도 멤버십을 끊고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비싸요. 1년에 뭐 1년 연회용권이 뭐 한 20달러? 30달러? 그 내면은 그 1년 내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공원에 단 공원에 들어갈 때 그 수위 아저씨가 정문에 있고 그 수위 아저씨한테 멤버십을 보여줘야 돼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 퍼블릭 공원 간다고 갔다가 기분만 되게 잡치고 범죄를 당할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해요. 하지만 프라이빗 개념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한국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막 이렇게 길거리에 막 사람들 홈리스들 널브러져 있고 막 총기 사건 났다고 막 맨날 나오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다 퍼블릭 스페이스예요. 퍼블릭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스페이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어떤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자전거를 가끔 타거든요. 자전거. 근데 그 회사에 입사하면은 회사에서 자전거 그 공짜로 쓸 수 있는 그 뭐랄까 자전거 그 이용권을 줘요. 그 뭐냐면 그 회사에 자전거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자전거를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회사에서 준 그 뭐랄까 사원증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회사에 그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어요. 무인 자전거 보관소예요. 거기다가 사원증을 딱 찍으면 그 자전거 락이 풀리면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타고 아무데나 막 다니다가 그 회사가 지정해 놓은 그 자전거를 파킹할 수 있는 그 자전거 반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고 다니다가 그 회사에서 소유한 자전거 반납 공간에다가 그냥 그거 무인이에요.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반납하고 거기다가 이제 사원증 찍으면 반납했다가 나오고 딱 반납이 완료돼요. 그러니까 이건 프라이빗 개념인 거예요. 프라이빗 자전거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만 그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회사가 관리합니다. 회사 수위 아저씨가 관리하고 그 옆에 CCTV도 있고 되게 안전해요. 누가 뭘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훔쳐가더라도 그게 내가 내 책임이 아닌 거죠. 저는 반납했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 파블릭하게 자전거를 쓸 수 있는 파블릭 자전거 렉이 있어요. 이런 데다 자전거 놓으시면 반드시 훔쳐갑니다. 누가.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파블릭과 프라이빗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헬스장 다닐 때도 미국에서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회사 사원증으로 회사랑 계약한 헬스장이 있어요. 그 헬스장은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헬스장인 거예요. 아무나 그 헬스장을 못 다녀요. 우리 회사 직원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헬스장 체인망이 있는데 우리 회사만 다닐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만. 아니면 우리 회사 계열사만. 아무나 못 가요. 그러니까 가면은 진짜 좋아. 헬스장 시설이 되게 좋고 안에 TV도 진짜 큰 거 있고 러닝머신도 진짜 좋아요. 러닝머신도 이렇게 제 그 아이디 로그인 하면은 제 뭐랄까 바이오메트릭도 관리해줘. 몸무게랑 뭐 심박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관리해주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그 샤워실도 있어요. 샤워실도 있고 샴푸도 완전 고급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코로나 전에는 수건도 줬었거든요. 그 샤워하고 수건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수건은 안 주고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기침하고 바이러스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건은 안 주고 있어요 이제. 근데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수건도 줬다는 거죠.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프라이빗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미국은 프라이빗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전 국민이
대접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회사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입사하면은 회사에서 인사과에서 가족이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들의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고 보험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 이름으로도, 배우자가 우리 회사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배우자 이름으로도 의료보험증이 나오고 자녀 이름으로도 의료보험증이 나와요. 뭐 치과, 안과, 그리고 일반 병원 다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병원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떤 대기업들은 진짜 대기업들은 제가 다니는 뭐 대기업은 그 병원을 그 회사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회사가 워낙 크니까 그 다른 그 환자를 안 받아요. 그 다른 환자도 받긴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겉으로 다른 환자를 막으면 안 되겠죠. 다른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보험증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보험증은 뭐뭐뭐 보험회사 보험증만 받아요. 그 보험증은 뭐뭐뭐 회사를 다녀야지만 회사에서 주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인 거예요. 병원이 프라이빗 병원이에요. 아시겠죠? 이 프라이빗과 파블릭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봐봐요.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 제가 아까 말한 홈리스들은 직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스들 보면은 이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금니라도 충치가 잘 썩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홈리스 생활하면서 이빨을 잘 닦진 않겠죠, 솔직히. 그래서 홈리스 분들이 이빨이 나가면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그냥 자기가 뽑아버려요. 그래서 길거리에 홈리스를 보면은 이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미국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한국이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블릭과 프라이빗의 개념 차이를 모르면은 미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자들이 왜 기자들이 맨날 그 반미적인 뉴스를 내보내면서 미국의 실상을 알지 못하냐면, 봐봐요. 한국의 유명한 뭐 K신문사 기자라고 쳐봐요. 그럼 K신문사가 기자가 미국의 뭐 무슨 N사나 C사의 신문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인이 K신문사야, 한국의 K신문사에서 일한다 해도 그거는 한국에서나 기자지. 특파원이 돼가지고 미국에 오면은 미국에서 아무런 소속이 없는 거예요. 즉 프라이빗을 취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블릭만 취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거지들이랑 홈리스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저녁마다 이렇게 운동하러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그 대기업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의 아파트들은 다 그 대기업의 직원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일종의 약간 부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미국도 관리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관리비. 한국도 아파트 관리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아파트가 관리비가 있어요. 이 관리비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 지역에 그 수위 아저씨를 뽑아가지고 밤에도 막 밤 11시 12시에도 그 수위 아저씨가 순찰을 해요. 권총을 차고 그 무슨 아파트하고 그 제복을 입고 그 밤에 수위 아저씨 되게 안심이 돼요. 그 수위 아저씨들이 그 지역을 막 순찰을 해요. 그러니까 범죄가 없어요. 범죄가 없어요. 밤 11시 12시에도 그냥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그 동네에 뛰어다녀도 되고 운동해도 되고 밤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가난한 동네에 가면은 해지면은 진짜 위험한 거죠. 맨날 총소리 들리고 범죄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범죄자들이 이런 좋은 아파트에 못 와요. 왜냐면 미국은 그 아파트에 그 월세 계약을 하고 싶어도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범죄 기록이 있으면은 안 받아줘요. 그리고 신용 기록이 또 좋아야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을 그래서 신용사회라 그러거든요. 범죄나 뭐 신용 뭐 카드빚 못 갚거나 뭐 이런 기록이 없어야 돼요. 어디 가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파트 구하거나 항상 뭘 할 때 항상 백그라운드 체크를 합니다. 범죄 기록이랑 신용 기록. 그러니까 범죄 기록이 있거나 신용 불량자거나 뭐 카드를 안 갚아서 뭐 연체 중이거나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관리 안 하는 그런 동네를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범지대가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K사 신문사 기자들은 오면은 그 미국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파블릭 스페이스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우범지대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 밤 11시 12시에 다녀도 안전한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가 없는 동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동네는 경찰력 플러스 알파로 지역 주민들의 주민들의 그런 관리비 같은 걸로 그 사설 경찰이 계속 순찰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화장실 가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 퍼블릭 공간에서 화장실을 가지 않아요. 뭐 가다가 주유소에 들리거나 뭐 편의점에 들리거나 아니면 뭐 동네 공원에 들려서 화장실 가는 거는 아주 급할 때만 하고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다가 저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헬스장이 지나가면은 거기에 그냥 스탑을 해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희 회사 그 신분증 그를 태그를 해야지만 주차장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 헬스장에 저희 회사 그 사원증을 태그를 해야지만 그 입구가 열려요. 그렇게 해서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프라이빗 화장실이잖아요. 진짜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요. 고급 호텔 화장실처럼 돼 있어요. 기분이 좋죠. 같은 화장실 쓸 때 더러운 데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주는 이 사원증이랑 연결된 공간들,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빗 공간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위주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범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미국의 의료가 뭐 안 좋다, 뭐 의료 서비스가 뭐 그건 저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의료진에게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어깨를 좀 삐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럴 때 이제 안마 받으러 가고 뭐 마사지 받으면 비싸잖아요. 그런 거 막 의료보험 같은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어깨를 삐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저희 회사 프라이빗 보험이 그 마사지 테라피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 받으면 돼요. 뭐 어깨 아프다 그러고 회사에서 연결시켜주는 그 마사지 센터 가가지고 마사지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 이런 마사지 안마 받으려면 좀 비싸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은 프라이빗 개념이에요. 그리고 파블릭은 모두의 것, 뭐 모든 동네 사람들의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뭔가 하는 거는 되게 안 좋아요. 퍼블릭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학교 갈 때 퍼블릭 유니버시티랑 이제 프라이빗 유니버시티 개념을 아시겠죠?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 유니버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이 퍼블릭 유니버시티는 제가 석사 나왔던 학교가 대표적인 퍼블릭 유니버시티였어요. 그래서 가면은 굉장히 캠퍼스 잔디밭에 잡초도 많고 막 화장실에 막 벽에 금도가 있고 막 랩에 벽에 금이가 있고 막 되게 그 오래되고 막 낡았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아파트 건너 그 고속도로 건너에 그 프라이빗 유니버시티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때깔부터 달라요. 주차장에 스포츠카가 막 놓여있고 건물이 막 완전 다 세고 삐까 번쩍해요. 그게 이제 프라이빗과 퍼블릭 개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프라이빗 학교가 좋습니다. 부자들이 가고 프라이빗 학교는 학점 걱정도 별로 안 해요. 왜냐면 다들 부자기 때문에 학점 따려고 막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퍼블릭 유니버시티는 그
그 보통 학비가 13,000불 정도 합니다, 외국인한테. 근데 프라이빗 유니버시티는 한 학비에 학비가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하죠. 그러니까 게임이 다른 거죠.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부잣집 애들이 프라이빗을 가는 경향이 있어요. 프라이빗은 경쟁이 별로 없고 굉장히 널널하고 깨끗하고 아주 쾌적합니다. 반면에 이제 퍼블릭 유니버시티는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왜냐면 다들 가난하니까 어떻게든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뭐 하려고 해서 아둥바둥 막 진짜 치열해요. 그래서 프라이빗 유니버시티가 공부하기 훨씬 좋다. 저는 그걸 알지만 프라이빗 유니버시티를 안 갔습니다. 왜냐면 한 학기라도 그 장학금을 놓치면 저는 한 학기 학비도 못 내는 서민이기 때문에 퍼블릭 유니버시티를 가야겠죠. 대신에 박사 갈 때는, 박사도 퍼블릭 유니버시티를 가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박사 갈 때는 그 프라이빗 유니버시티가 없는 동네를 가버렸어요.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명문대 중에 명문대가 퍼블릭 유니버시티만 있고 프라이빗 유니버시티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부자들도 퍼블릭 유니버시티로 옵니다. 이렇게 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꾀를 쓴 거죠. 다 미국에서의 오랜 경험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퍼블릭과 프라이빗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퍼블릭과 프라이빗.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세탁기도 미국에서 이제 아파트를 구하면, 미국은요 세탁기가 거실에 보통 있습니다. 거실에. 그래서 자기 세탁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탁기가 퍼블릭 런드리인 데가 있어요. 퍼블릭 런드리인 아파트는 그럴 데가 많아요. 되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런드리는 그 방 안에, 즉 유닛 인룸 런드리죠. 그래서 그 거실에 내 세탁기가 있어요. 내 건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거실에서 내 옷만 빨면 되잖아요. 그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프라이빗의 개념인데, 퍼블릭은 뭐냐면 그 아파트 복도에 그 공용으로 쓰는 세탁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진짜 가면은 뭐 그런 데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똥 묻은, 강아지 오줌 묻은 강아지 옷을 빠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심각하죠. 그러면 남의 강아지 똥기저귀 빤 거에다가 그 사람 끝나고 내 옷을 빨면은 진짜 찝찝하죠. 진짜 찝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퍼블릭 프라이빗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퍼블릭 유니버시티의 기숙사, 진짜 살기 쉽지 않아. 왜냐면 세탁기를 퍼블릭 런드리를 할 텐데, 와, 저는 그 진짜 진짜 그게 힘들다는 거죠. 아시겠죠? 미국에서 항상 퍼블릭은 안 좋은 거라고 아마 안 좋은 거. 그리고 프라이빗, 나의 개인의,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 왜 미국은 퍼블릭의 개념이 안 좋은가, 프라이빗이 좋은가, 이거 그래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퍼블릭은 사회주의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세금으로 n분의 1에서 공공재를 갖다 놓으면은 모두의 것은 그냥 막 써요. 막 씁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빗은 그것을 이용할 사람만, 특정 사람에게서 받은 돈으로만 운영되는 거, 사적인 거죠. 아시겠죠? 사적인 거, 개인주의적인 거. 이게 개인주의고, 이게 아시겠죠? 개인주의, 개인 소유. 개인 소유와 그러니까 공공 소유를 구분할 줄 알아. 항상 미국에서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공 소유다, 뭔가 사회주의적인 거다, 진짜 안 좋고 진짜 위험하고 정말 살기 힘들고 항상 그래요. 반면에 프라이빗이다, 개인, 사적인 거다, 개인적인 거다, 아주 좋은 거야. 항상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오줌 마려워도 프라이빗, 그러니까 파블릭 화장실에 안 간다는 거야. 프라이빗 화장실을 갑니다. 아시겠죠? 저희 회사랑 연결된 그 헬스장이 있으면 거기서 들러가지고 화장실을 들었다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프라이빗 파블릭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이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직접적으로 부딪혀야지만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래서 좌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주의적인 걸 의지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사회주의, 그러니까 뭐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뭐 대중에게 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탄생한 뭔가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아시겠죠? 반면에 프라이빗 개념으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나만, 그러니까 나처럼 그 회사 들어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거냐? 요 사람들한테만 보험을 따로 줘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병원을 이용하면 아주 쾌적하고, 어떤 병원은 우리 회사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있다. 그럼 아주 서비스가 좋겠죠. 요게 이제 프라이빗 개념이에요. 그래서 의료 민영화는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막 의료 민영화 될까봐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 이유는 부자들이,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뭐 대기업 총수들이 돈 많이 내가지고, 남들보다 몇십 배 많이 내가지고 그걸로 지금 의료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호의가 되게 오래되면은 이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지금 의료보험 시스템을 한국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자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태까지 부자들이 그 자기 아픈 거 아닌데도 그냥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많이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되게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미국은요, 딱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 딱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만 주는,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만 주는 의료보험이고, 병원도 우리 회사 사람만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빗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지만 이 일용직 노동자들, 건설회사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뭐 장사하는 사람, 뭐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그 어떤 자신의 그 어떤 소속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프라이빗이 뭐고 파블릭이 뭔지 아셔야 되고, 프라이빗 위주로 삶의 반경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은 바닷가를 갈 때 항상 체크를 합니다. 입장료를 받는 바닷가인가. 어떤 바닷가는 이런 데 있어요. 그냥 입장해서 바닷가에서 놀기만 할 때는 1달러고, 거기서 뭐 물고기 잡거나 뭐 개나 조개 잡으면은 뭐 한 5달러 받고, 그 바닷가에서 뭐 예를 들면 바베큐 파티라고 하면은 좀 더 받고, 뭐 이렇게 입장료가 있는 데가 있어요. 입장료 있어야 돼요.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한테 입장료 얼마 하지도 않아요. 연회원권을 끊거나 뭐 연회원권 뭐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공원들 보면 연회원권이 있습니다. 연회원권 뭐 한 50달러 내고 1년 어느 때든 출입 가능하고 뭐 이런 데를 가셔야 돼요. 그냥 그 출입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야산 같은 데서 그냥 등산하시면 범죄당해요. 그런 거야. 범죄자들이, 홈리스들이 그런 데서 막 텐트 치고 살아요.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서 한번 돈 내가지고 입국 컷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 위주로 살면은 범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요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면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한국이 워낙 그동안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 시스템 속에서 사셨거든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한국 분들은 당연히 지하철 깨끗해야 되고, 당연히 공중 그 화장실 깨끗해야 되고, 당연히 대중교통, 뭐 버스 당연히 쾌적해야 되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이 사실 사회주의가 되게 강한 거예요.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진짜 개인주의예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짜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이유가 기독교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자꾸 발달하는 게, 즉 한국이 좌파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는 게, 사회가 유교 때문이에요. 유교는 좌파적인 거, 사회주의적인 거를 유교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공동체가 되자는 게 유교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돼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된 거예요. 북한이. 그리고 남한이 북한처럼 안 갔던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라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이랑 통일해서 하나의 통일조선을 만드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국식으로, 남한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무역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떼쓰신 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죠.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만나서 뭐 차 한잔 한 적 없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이런 공산당이 되지 않았던 한국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만큼 유교로 인해서 이 사회주의를 사람들이 훌륭한 거라고 인식하는 면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그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가져가는 게 정의롭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열무나 이야기 하시잖아요. 뭔지 아시죠? 어떤 주인이 외국 여행 가면서 자기 하인들한테 돈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더 만들어낸 하인한테 주인이 돌아와서 더 큰 것들을 주잖아요. 더 큰 상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서 많이 번 사람이 더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정의로운 경제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이 프라이빗 시스템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실리콘밸리 대기업 들어가려고 남들보다 되게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쵸? 박사 따려고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좋은 연봉을 받아야 되고, 제가 더 의료보험 좋은 거 받아야 되고, 제가 치과보험 더 좋은 거 받아야 되고, 제가 안과보험 더 좋은 거 받아야 되고, 제가 헬스장도 회사에서 주는 아주 고급 헬스장 써야 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보상이라는 거죠. 근데 나처럼 노력하지도 않았으면서 불공평을 외치면서 나도 너 같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도 좋은 의료 혜택 내놔 하면은 성경은 이게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악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파블릭과 프라이빗 개념이 나온 근본 원인,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성경을 바탕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도 좀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거, 홈리스가 이렇게 많은 게 미국이 말이 되냐. 세계 제1 강대국이라 하면서. 그래서 미국도 요즘 좌성향이 생기고 있어요. 좌성향.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이 좌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도.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도시들이 그래서 자꾸 좌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이렇게 잘 살아졌는데 아직도 부자는 되게 부자고 아직도 거지가 있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미국이 너무 발전하면서 이제 반성경적으로 가는 건데, 사실 성경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열심히 하지 않는 나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라고 적혀 있는 게 성경책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보수 우파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회주의를 반대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 개념이 뭔지 확실히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게 미국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뭐 의료보험 뭐 안 좋다 이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을 이해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미국 의료보험 좋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 좋아요. 미국 치안 좋아요. 다만 그 치안과 의료보험 이런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에게 더 주어지는 거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게 미국의 시스템이고,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건 유교 때문에 그래요. 유교는 사실 굉장히 좌성향이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의 전통 사상 보면 맨날 그리고 뭐지 품앗이 두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번 달은 철순의 밭을 동네 사람들이 갈아줬으면 다음 달은 영인의 밭을 갈아주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그 두레 품앗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한국의 전통 사상을 끊으려고 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세계화, 한국의 그 근현대화를 이루신, 그 당시 사실 그때가 조선이 끝날 무렵에 태어나신 분인데, 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아시겠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시대를 진짜 앞서간 사람이잖아요. 그 구한말에 태어나가지고 막 아직도 막 갓순 선비들이 있고 막 이시 왕가의 뭐 막 혈통 따지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근대적인 생각을 하다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승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프라이빗과 퍼블릭 개념 꼭 이해하시라고 정리해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